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24거래일 만에 파라볼릭 추세 변곡점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자, 내일 이제 300억 40회차 12 납입을 또 이제 확인해야 되는 날이고요. 오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1% 하락한 이 37,5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중에 특별하게 이제 HLB 관련되는 기사는 없고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닥 9위다 보니까 시장 관련되는 부분에 연동되는 이제 기사죠. 아침에는 이제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다가 어제 한 2% 올라갔던 것을 대부분 이제 다시 오장에는 되돌리는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는 2차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형태인데요. 이 탑10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 펩트론, 뭐 파마리서치,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HLB, 뭐 삼성제약. 그러면 10개 중에서 거의 7개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제약바이오의 비중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제 2차전지 뭐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HLB의 시가총액은 한때 뭐 2, 3위 정도를 하다가 지금은 8위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삼천당 제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ABL 바이오가 하고 지금 시가총액 각축을 지금 벌이는 어떤 뭐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1L12의 이제 어포글리포론 관련되는 임상과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체중 감소에 효과를 보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뭐 경구용 제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관련되는 부분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주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유독 이제 HLB는 이런 시장 상황과 매크로 변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3% 넘게 일단 빠지면서 단기 이평선을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도 좀 늘면서 8월 말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연중 최고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틀 동안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쪽에서도 지금 이제 단기 팽선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 7월 달에는 87달러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지금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글로벌 IB 쪽이라든지 매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단기 평선과 정배열 상태를 지금 역별로 좀 꼬우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일봉상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개별 공매도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거래량이 늘지 않았을 때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바닥을 지금 찾는 과정 이제 기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을 때 공매도 입장에서는 장중에 공매도 거래량을 늘리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밀어내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관여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은 흐름들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 2%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거래량 대비해서는 이제 17% 늘었고, 이제 어제보다는 이제 공매도 거래량 자체는 한 10만 정도 뭐 낮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래량 대비해서는 비중은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죠. 자, 그리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500만 주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체결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이 공매도하고 이제 연관돼서 대차 거래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무차입 공매도는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빌려와야 되겠죠. 근데 빌려오는 거래 자체가 이제 대차 거래입니다. 이제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 뭐 기관이나 이제 뭐 개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빌려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대차 거래가 체결이 된다는 말은 계속 빌려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빌려온 부분들을 공매도로만 전체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공매도 비중 자체가 시가총액에서 높은 종목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공매도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8월 달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 8월 10일에 뭐 65만 주 그리고 이다음에 이제 상한도 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단에서 상한이 나왔다는 말은 공매도 입장에서 수익 실현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매도 사서 이제 갚아서 이제 수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신규로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8월 중순 넘어가서 뭐 20만 주 그 다음 날에 보시게 되면 23만 주 상한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수익도 실현하면서 신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대차 거래를 계속 이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수급 압박이 계속 이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차트 국면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작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70% 이상 빠진 자리고 이 가격대는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여기 빠졌던 이 정도 하락이거든요. 이때가 한 70% 빠졌는데 2019년도에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때는 위암이겠죠. 위암이 이제 에즈모에서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그 10배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10배 오르는 것도 대단합니다만 또 이 고점에서 또 70%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졌던 부분이 한 4, 5년 전에 빠졌던 요 정도 수준의 이제 가격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좀 더 이전으로 가게 되면 문제의 이제 위암 관련해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하고 이제 빠졌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는 이제 85%까지 가격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이제 구간이 70%니까 이제 70%냐 85%냐 요 사이에서 뭐 바닥을 다지는 어떤 가격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보면 이제 뭐 그냥 원칙상으로 월봉 기준으로 바닥 가격은 통상적으로 80% 90%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한 2, 30%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 월봉 기준의 바닥 가격에 들어가는 형태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일봉에서 요 이제 캔들 위에 파란색으로 도트 형태로 이제 점이 찍혀 있는데 요게 이제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이 파라볼릭 신호거든요. 파라볼릭 신호가 거의 거래일 수로 24거래일.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5일이니까요. 5주 동안에 한 달이 넘게끔 그러니까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그 추세 전환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일봉상에서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져서 그 파라볼릭이 계속 이제 캔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변곡점이 없었죠. 변곡점이 없다가 어제 2%를 올리면서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시가 라인에서 오늘 기준으로 파라볼릭 가격이 이제 38,631원이거든요. 장중에 이제 38,5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일단 간 거죠. 그러면 최근에 한 5주 동안에 이제 빠졌던 부분에 변곡점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 어떤 흐름의 캔들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되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저항을 받고 이 하방 추세를 지속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변곡점에 이제 흐름이 되어 있는 이제 구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 5일 이평선 가격 자체가 37,850원인데 거기를 지지를 못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음봉이 나왔을 때 항상 이제 그 차트상에서 몸통이 중심이 있는 이 연봉이 나왔을 때는 이 연봉을 단기적으로 커버를 못 해주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과 아니면 기간 조정 플래튼 흐름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
음봉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39,650, 4만원대 라운드 피겨각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바닥에 어떤 탈피 흐름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2% 정도의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예, 오늘 연속적인 흐름들을 분봉상에서는 보여주지 못했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갭업으로 38,5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 이후에 또 거래가 없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갭을 좀 메꾸면 내려왔다가 오후에 이제 1시 넘어서 다시 3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 흐름에서는 37,500원, 그 다음에 FT 마켓에서는 좀 더 빠져가지고 37,250원 흐름들을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급상으로 보면, 예,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하고 공매도 쪽이지만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이제 매도 흐름들이 기간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단기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보면 키움증권에서 매수가 1위죠. 그 다음에 NAT투자증권에서 순매도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타 창구라고 일단은 보여주는데 이 창구가 지금 들어왔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 그 아침에는 이제 신한에서 가장 매도가 많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매도는 보면 신한,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이제 공매도 쪽에서 매도가 주로 갔고, 매수 쪽에서는 기존에 없던 어떤 흐름들이 일단 나타났다는 게 뭐 좀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최소한 200만 주 이상의 그 몸통 기준으로 5% 이상의 양봉을 만들어내느냐가 뭐 남아있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중요하고, 결국 9월 달에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펀더멘탈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서 제약으로부터 리서엄션 관련되는 일정이라도 나와야 된다. 뭐 언제까지 내겠다. 계획을 하고 있다. 뭐 9월 달이 이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뭐 연내까지는 우리가 리서브션 하겠다. 아니면 내년 뭐 3월 CRL 종료 지점까지는 뭐 내겠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지금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EMA 허가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정대로 되는지, 그리고 리라프렉트 관련되는 이제 프리 NDA 미팅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의 미국 임상 관련되는 환자 투여 관련되는 이런 이제 회사의 어떤 소식이 전반적으로 9월 달에는 나와야 되고, 지금 이제 8월 말이기 때문에 이런 9월 기대감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지 여부가 이제는 뭐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죠.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